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에코플라스틱이 최근에 지금 계속 이제 상승했다. 최근은 조금 이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라고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이제 미국의 트럼프발 관세 부과 정책이 현재 미국과 유럽은 현재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현재 사인이 완료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이 났다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구두 합의문에 있었지만은 최종 문서화는 아직 안 됐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경우는 25% 관세 부과받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유럽과 일본은 15% 관세를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라 해야 될까요? 뭐 경제적인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라고 하면 주가 치고는 좀 많이 떨어졌는데 어찌 보면 다른 측면으로 말하자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15%로 마무리된다. 그래 되면 이제 한 번씩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는 점 투자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이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제 자동차보다는 이제 탈플라스틱 관련된 모멘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더보기에 해시태그 보시면서 제 설명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8월 7일 나왔던 이슈죠. 탈플라스틱 국정관련 추진 보도 소식에 관련주 상승이라는 제목이 됐습니다. 정부가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동사와 함께 삼육물산, 세림 BNG 등 탈플라스틱 관련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탈플라스틱 로드맵 공약 관련 세부 이행 계획을 보고 있다. 앞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15일 국회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연내 원천 감량, 그러니까 플라스틱 자체 물량 자체를 감소한다는 거죠. 플라스틱 버리는 플라스틱의 양을 줄인다. 원천 감량과 순환 이용에 기반한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했다. 자원을 무한히 소비하고 있는 일방향 경제 구조를 순환형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자, 이거 제가 한번 우리 주식 농부님들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 모르는 내용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보면 환경부가 있죠. 현재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가 있고, 환경부의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인 정책은 환경부에서 내고 있고, 그 밑에 후속 조치는 보통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천 경소동에 있는 환경공단이 있는데, 환경공단 가보시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큽니다. 거기 환경공단만 있는 게 아니라 기후라든지 토양, 그다음에 수질이라든지 모든 환경 관련된 환경부 살아있는 공단들이 거기에 싹 뭉쳐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 거기 보면 이제 환경공단에 보면은 자원순환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자원순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예를 들면 전자제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모든 완제품에는 자원순환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일정 부분 이상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자원순환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차를 개발해 가지고 승인을 받을 때, 환경부 승인을 받을 때 그게 들어갑니다. 자원순환 관련된 에코와스라는 이런 이제 정책이 있습니다. 에코와스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정책이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인증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와스 팀이 따로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에 환경공단의 에코와스, 영어로 ECOAS, 에코와스라는 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원순환 관련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재활용 관련된 모멘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WEE라는 게 있습니다. W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정책으로는 W라는 게 있습니다. WEEE 그 W 정책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IMDS, IDIS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뭐 그런 거까지 설명드리면 시간이 좀 오래 가기 때문에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제 자원을 재사용, 재활용, 그래서 관련된 모멘텀 있는 동사 탈플라스틱 관련된 모멘텀 있는 종목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 기술적 분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발 관세 부과 정책에 따라서 현재 미국과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현재 15%로서 최종 문서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현재 이제 사인이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자동차들이 조금씩 슬금 조금씩 조정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씩 조정보고 있는 상태에서 자, 추세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어떻죠? 현재 이렇게 삼각 수렴을 형성한 상태에서 아래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삼각 수렴 같은 경우는 위에서 누르는 아래로 누르는 힘과 아래에서 위로 치받치려는 힘이 서로 충돌이 될 때 발생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삼각 수렴에서 위로 방향 잡으면 위로 큰 변동성, 아래로 방향 잡으면 아래로 큰 변동성이 발생되는 게 바로 삼각 수렴 구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삼각 수렴에서 아래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리스크하는 것도 방법이 됐습니다. 차라리 주가 쭉 빠진 다음에 아예 차라리 저점을 다시 잡는 것도 방법이 됐습니다. 자, 지금 팔고 떠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주가 위치 완전 바닥은 아니잖아요. 주가 저점에서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50일 신저가 구간이 2,100원대를 감안되면 현재 3,200원대면 자, 저점 대비 50% 정도 상승한 위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라리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다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제가 가지고 있다 이러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겠습니다. 리스크를 관리했다가 차라리 쭉 빠져가지고 2,000원대 초중반 오게 되면 다시 잡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버리고 따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단은 장맛비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소나기 내리면 어떻죠? 소나기 내리면 굳이 소나기는 맞을 필요 뭐 있습니까? 소나기 내리면 잠시 건물 안에 들어가서 소나기 피했다가 소나기 그치고 나면 그때 가면 됩니다. 자, 굳이 소나기 내리는데 길을 계속 맞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하신 다음에 차라리 완전히 소나기 다 그치고 난 다음에 해가 쨍하고 뜰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잡는 것도 있다. 차라리 저점에서 다시 잡는 방법도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현재 권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대 상승하면서 3,28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1차 저항대는 3,400원, 그 위에 3,700원, 그리고 3,900원, 4,100원 되겠습니다. 4,1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권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3,100원, 그 밑에 2,900원, 2,700원, 2,500원, 2,200원권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37만 7천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외국은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금투 정도만 사고 있고 나머지 기관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 현대를 했습니다. 개인 한 달 동안 35만 2천 주를 팔았는데 오늘 물론 3만 4천 주 사기는 했지만은 최근 기조상으로는 순매도 기조입니다. 동사는 개인이 현대라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비는 3.1%대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가총액은 1,000억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자, 최대 지분율 현재 서진 오토모티브에서 29.1%대 뭐 30% 조금 모자랍니다. 이 정도면 살짝 눈 감아 주자고요. 이 정도면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3년도 매출액이 2조 1,000억원대에서 작년에 2조 2,000억원대 소폭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720억원대에서 320억원대로 오히려 감소됐네요. 당기순 역시 400억원대에서 100억원대로 감소됐습니다. 자,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4년 2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4년 2분기 영업이익 180억원대, 3분기 50억원대, 4분기 110억원대 적자 전환됐고요. 올해 1분기 197억원 흑자 전환됐습니다. 2분기는 작년에 189억원 대비 올해 171억원. 자, 상반기만 합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370원대가 되겠죠. 상반기만 370억 때문에 단순 곱하기 이하게 되면 대략 740억. 그래서 작년보다는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채율은 조금 높네요. 470원대, 470억원대, 470%대, 유볼은 10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1%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보다 조금 약하죠. 동사 EPS 같은 경우는 342원, BPS는 5,590원이 됐습니다. 자, 350원 기준 계산하면 현재 3,200원대 권이기 때문에 현재 PER 한 8배 정도 수준이 되겠네요. 적정주가 수준은 PER 8배에서 12배 권이기 때문에 현재 적정주가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350원 곱하기 8에서 12배 권이 적정주가 수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진단 내용입니다. 에코플라스틱 오늘 3,28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적으로는 개인 현대라고도 최근에 순 매도하고 있네요. 개인의
평균 매수단가, 평균 매도단가 모두 3,400원대이고요. 기본적 분석상 재무 건전성 지표인 부채비율 대 유보율은 현재 2.200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일반적인 수준이 되겠습니다. 종합 재무 상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고요. 모멘텀은 탈플라스틱 관련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관련된 모멘텀이 있습니다. 탈플라스틱 감량과 순환 관련된 탈플라스틱 로드맵 조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과 A주시하시고, 현재 트럼프발 관세 부과 정책에 따른 향후 우리나라 언제 도장을 찍는지, 25% 현재 관세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향후 15%로 언제 줄을 줄지 A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37.7이기 때문에 괄관 7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33.2이기 때문에 괄관 8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 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열려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3,700원과 4,1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2,900원과 2,500원가 됐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의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 부품이겠죠. 그러니까 트림이란 건 자동차 의장 부품 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5개 부품으로 됐습니다. 의장, 차체, 구동, 전장, 샤시. 그 중에 동사는 트림, 즉 자동차 차체를 자동차 의장 부품. 의장은 또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내장재, 외장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장재와 외장재 합한 거를 의장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퍼에서도 현재 실적이 나오고 있네요. 동사 자본금 변동 내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마지막 주주배정 이상이었던 게 2023년도네요. 올해가 2025년도인가 매물은 다 소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서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관계사항이 연결되어 있다. 자, 에코플라스틱 아메리카가 있죠. 그리고 코머스, 그리고 아이아 등등, 동호 오토모티브 등등 상당히 많은 자동차 부품 자회사들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코플라스틱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